네,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봅니다. 뉴스 3개 시간인데요. 한겨레신문의 최성진 기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첫 번째 뉴스 가보죠. 네, 이름 없는 조국 퇴진 시국 선언 되겠습니다. 네.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 교수 시국 선언 소식인데요. 이번 시국 선언은 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, 줄여서 정교모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 11시까지 서명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시각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. 네네. 그 이 단체 주장으로는 어제까지 이 시국 선언문에 참여한 전현직 교수가 2,300명을 넘어섰다고 하고 있는데요. 네. 이제 한 언론에서는 단독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그 숫자가 최순실 사건 때보다 많다. 네.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엊그저께 이제 그도 잠깐 언급한 적인데 왜 이름이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? 어제 그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, 줄여서 민교협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교수 단체가 있죠. 네네네. 이 상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분하고 그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네. 그분께서도 이 정교모라고 하는 단체도 처음 듣는 단체지만 왜 이름을 밝히지 않는지 네. 다시 말해서 이름 없는 그 시국 선언도 처음 본다고 네.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예. 어떤 거냐면 그 교수 혹은 교수 단체의 시국 선언이라는 게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제 어떤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걸 익명으로 한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. 이런 말씀이셨는데요. 네. 여러 언론에서도 그리고 또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국선언을 하려면은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게요. 아무튼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.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. 네네.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확인 소식입니다. 네네네. 예.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벌어졌던 사건이니까 네. 벌써 한 30년 좀 넘게 지났습니다. 그러게요. 당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만 골라서 10명이나 살해됐던 사건이었는데요. 이 어제 이제 드디어 용의자가 경찰에 확보가 됐고요. 네. 경찰 발표 내용을 보면요, 그 용의자는 현재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저지르고 이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A 씨입니다. 뭐 일부 신문은 벌써 뭐 실명을 그 보도를 하고 있던데 네네. 경찰이 이제 아직 이제 잠정 확인이고 네. 최종 확인을 해서 공식 발표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앞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 아무개 이렇게 했는데 네. 이모씨라고 이 사건을 어제 경찰이 발표한 게 한 저녁 8시쯤 거의 다 돼서였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대부분 신문에서도 이제 1판은 못 쓰고 3판, 5판 이제 부랴부랴 실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까지 뭐 굳이 앞서 나가면서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. 오늘 경찰이 공식 발표를 하게 되니까 네. 그 공식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이 뭐 그러니까 공식 브리핑이 있다는 9시 반에 뭐 네네. 이런 소식도 있으니까 좀만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. 네네. 네네. 그 용의자를 특정한 이제 그 과정은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지금까지도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들한테 취취한 그 DNA 일부를요.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 전과자, 수감자 DNA랑 계속 대조를 해왔습니다. 그러다가 이 피해자가 10명인데 10명 가운데 2명, 뭐 일부 언론에서도 3명이라고 또 하더라고요. 그 부분도 역시 오늘 경찰 발표에서 확인될 텐데 네. 일부 피해자한테 나온 DNA가 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. 네. 여기까지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어차피 이제 공소시효는 지나서 처벌은 불가능하다면서요? 맞아요. 그 마지막 10번째 사건이 벌어졌던 그 시점이 1991년 정확히 4월 3일이거든요. 네. 근데 그 공소시효 끝난 게 2006년 4월 2일이었어요. 그때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15년이었죠. 당시 15년이었죠. 살인죄 같은 경우. 예. 그러다가 뭐 지금은 이제 공소시효가 사라져서 살인죄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 번 늘었다가 지금은 아예 이제 공소시효가 사라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또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으니까. 아무튼 근데 뭐 무기징역형 살고 있다면서요, 지금. 네네, 그렇죠. 진실이 뭔지가 이제 드러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뭐 2건이든 3건이든 모든 10건에 대한 진범이다라고도 아직은 단정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네네. DNA 대조 결과는 제한적이니까 네네.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것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사건 당시에 수사를 했던 그 하순균 예. 전 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용의자가 모든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. 뭐 개인 의견이지만요. 그런 아무튼 또 이제 의견도 냈습니다. 경찰이 이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조사 결과는 좀 나올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 소식 짧게 전해주시죠. 네, 첫 걸음 뗀 정년 연장 논의 끝으로 네. 준비했습니다. 네네. 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이 두 가지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대표적인 그렇죠.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어제 정부가 이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카드를 이 두 가지 난제를 풀기 위해서 뽑아들었습니다. 네.
대부분 회사가 지금 60세를 정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. 네. 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. 근데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노후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. 네네. 올해는 62세인데 2033년이 되면은 65세로 높아지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. 정년이 끝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이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노인 빈곤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실상 이제 정년 연장 조치 아니냐, 뭐 이제 네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. 사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노인 연령 기준이라든지 네. 그다음에 연금 뭐 납부 기한일 이런 게 이제 연쇄적으로 조정이 되는 제도가 많이 있다라는 점도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건 좀 나중에 저희가 따로 한번 같이 보는 걸 하도록 하고. 예, 함께 논의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한겨레 신문의 최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,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.